네, 2022년 6월 7일 이정훈입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군요. 오늘 대한민국 공군이 편대군 공격 연습을 했습니다. 앞서 방송에서도 설명했던 스트라이크 패키지, 대규모 편대군 공격은 아니지만 상당한 규모의 편대군 공격 연습을 했습니다. 이 작전은 무슨 뜻이 있느냐? 북한 너희 까불면 W-61 핵탄두 또는 JDAM 최대 80발을 북한 전역에 투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합참이 발표했습니다. 한미동맹은 7일 오늘입니다. 공중무력 시비행을 했다. 어떤 걸로 비행을 했느냐? 대한민국 공군의 F-35A, F-15K, KF-16 도합 16대가 참가했고 미 공군에서는 F-16 4대가 참가했다. 한국 공군은 16대, 미 공군은 주한미 공군이죠. 7공군 산하 4대가 참여했다. 어디서 작전을 했느냐? 서해에서 작전했다. 제가 6월 2일 날 이스라엘 공군이 해군과 함께 지중해에서 이란을 때리는 대규모 편대군 공격을 해군과 같이 했다고 했는데 한국 공군도 서해에서 이 훈련을 한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것이면서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때릴 수 있는 실사격 연습을 하는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군은 40대의 F-35A 스텔스 전투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청주에 있습니다. 공군 청주기지. 거기에 제17 전투 비행단이 있습니다. 17전비라고 약칭되는 청주기지에 40대의 F-35A가 있습니다. 원래 대한민국은 60대의 F-35A를 도입하려고 하다가 돈이 없어서 40대만 도입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군은 3직제로 돌아가죠. 3개의 대대가 연대나 여단 만들죠. 여단에 해당되는 게 공군에서는 비행단입니다. 이 17 전투 비행단에는 3개의 대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151대대, 152대대 2개밖에 없습니다. 왜? F-35A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20대가 더 들어와서 60대가 돼야만 3개의 비행대대를 만들 수 있는데 현재는 20대가 부족해서 2개의 대대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청주기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F-35A가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개전 첫날 북한의 핵미사일과 주요 미사일은 이쪽으로 무조건 날라옵니다. 때문에 여기에는 대한민국 공군 미사일 방어 사령부 산하의 팩3 패트리어트 팩3 포대가 포진해 있습니다. 날라오는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부대가 여기는 특별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 F-35A는 저는 사실 이 공장을 아주 오래전에 갔다 왔습니다. 미국에서 이 F-35를 개발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들도 막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험 비행할 때쯤에 처음 가봤었죠. 상당히 일찍 가본 기자죠. 여기에는 이제 제가 그 전에 이런 것처럼 F-35A 모형도 있었는데 남 다 주고 없네요. 그 뱃속에 배에다가 이제 폭탄을 넣을 수 있습니다. 딱 닫으면은 보통 비행기들은 이 날개 밑에 동체 밑에 주렁주렁 폭탄을 달고 하는데 스텔스기는 스텔스로 기능을 할 때는 뱃속에 집어넣고 탁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도 레이더에 걸리지만은 그 밑에 있는 폭탄들이 이 레이더에 더 잘 걸립니다. 그래서 스텔스 비행기에 쏙 집어넣으면 안 걸립니다. 여기에는 JDAM이라고 하는 합동직격탄이라고 이제 조인트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 미국 친구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런 거예요. 그런 폭탄을 2대를 실을 수 있습니다. 이 JDAM을
두 개를 실으는데 여기다 이제 미국에서는 250파운드짜리 또는 2000파운드짜리 2000파운드짜리 큰 폭탄을 두 개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0파운드라고 하면은 1000kg, 1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1톤짜리 폭탄을 제2단과 연결해서 달면은, 쓰게 되면은, 이걸 툭 떨어뜨리면, 비행기가 떨어뜨리면 자유낙하하는데, 이거는 제2단을 붙여버리면요, 여기 꼬랑지가 있어갖고, 꼬랑지에 날개가 있어요.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해갖고,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쭉 옆으로 활강을 하듯이 날아갑니다. 점점 내려갈수록 수평 비행이 가까이 되면서 원하는 목표를 정면으로, 사람 사는 문은 하늘로 열려 있지 않죠. 옆으로 돼 있잖아요. 문을 파고 들어가서 때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1톤짜리 약 900kg 약간 넘는 거 두 개를 탁 품고 완전한 스텔스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합동 직격탄. 이 제2담의 가격은 3천만 원밖에 아닙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 2000파운드 1톤 정도의 폭탄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화약 가격 많이 보태야 두 개 합쳐봐서 한 1억 될까요? 이걸로 북한의 핵 진지를 때려 부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2담 두 발을 탑재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40대의 F-35A가 있으니까 모두 80개의 제2담을 탑재하고 날아가서 비밀리에 북한 주요 시설을 선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어 터진 다음에 때리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언젠가요? 조금 기록을 보겠습니다. 2020년 8월 25일 미 공군은 미국 네바다주 토노파 시험장에서 F-35A 전투기에서 B-61 핵탄두를 투하하는 시험에 처음 성공했습니다. 20년 8월 25일 네바다에서 했습니다. 그때 3.2km 상공, 15,000피트 상공에서 이 B-61 핵탄두를 투하했는데 그게 지상에 있는 목표를 때린 데까지 걸린 시간은 4.2초였습니다. 그리고 이 B-61 핵폭탄의 위력은 50킬로톤으로 그때 측정이 됐습니다. 자, 아까 제2담 두 발을 이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수 있다 그랬죠. 이 B-61 핵탄두가 바로 제2담 2000파운드 크기랑 비슷합니다. 1톤 정도, 900kg짜리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제2담에 같은 걸 만들어서 탁 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비행기가 가다가 스텔스니까 안 들키죠. 툭 떨어뜨리면 이게 제2담 기능 때문에 쫙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정확한 목표를 탁 때립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는 거죠. 지금 일본은 F-35 시리즈를 142대 도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42대 도입한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 해상자위대가 휴가급, 우리는 이제 항모로 불러주는데 그들은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탑재하기 위해서 F-35B 수직 이착륙기를 40대인가 추가 도입하면서 플러스 F-35A를 더 들여오기로 해서 F-35A는 한 100대, F-35B는 한 40대 들여오려고 합니다. 일본이 현재는 한 40대쯤 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별도로 오키나와 쪽에 미 해병대 3원정군 제3해병원정단이 있는데 거기에 해병 항공 전단이 있죠. 거기에 F-35B를 미 해병대가 배치했습니다. 이 F-35B는 아까 미국이 개발한 B-61 핵탄두, 핵폭탄을 두 개씩 가슴에 딱 품고 뜹니다. 스텔스니까 들키지 않겠죠. 날아오다가 공중급유받고 하면은 평양 등 북한의 주요 지역을 소리 없이 때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미국하고 우리는 핵공유 협정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또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F-35A는 미국의 B-61을 탑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본에 있는 B-62, F-35B는 탑재할 수 있겠죠. 일본 자위대의 F-35A는 일본의 BX-3호칙 때문에 미국이 제공하는 B-61을 탑재하고 북한을 때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 주1 미군 해병대인 이와쿠니에 있는 F-35B는 2개의 핵폭탄을 싣고 북한을 때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이와쿠니에 있는 그 해병대 항공단에 있는 F-35는 12대로 제가 알고 17대인가? 12대입니다. 12대.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건 이거 어떻게 싣느냐? 일본은 기본적으로 핵무기는 자기 나라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미 해군에서 운영하는 대형 상륙함이 있습니다. 우리 독도보다 더 큰. 거기에서 이제 F-35B가 뜨고 내리는데 그 대형 상륙 모함에 핵무기를 싣고 와서 거기에서 이제 F-35B에다 실어주면 그게 떠서 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위협이 심각해지면 한미 간에 긴급히 합의를 해서 한미 간에 대통령끼리 합의해서 지금 미군은 대한민국과 미 공군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있는 자기네 부대에는 F-35A 배치 안 하고 미 해병대만 오키나와에 비치했습니다. 근데 한국 공군이 F-35A를 갖고 있으니까 미 공군에서 자기네 B-62를 주면 우리 공군기들 F-35A가 2개씩 딱 싣고 떠가지고 북한 전역을 초토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훈련을 오늘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최소 사이즈로. 여기에서 보셔야 될 게 우리가 F-35A만 동원해서 한 게 아니라 F-15K하고 KF-16까지 동원했다는 겁니다. F-15K의 기능은 우리 이렇게 20대의 전투기가 들어간다 그러면 북한에서도 방어를 나오겠죠. 그 방어하는 전투기를 때려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F-35A하고 KF-16에서 폭탄을 투하는 겁니다. KF-16은 북한 레이더에 걸리겠죠. 이제 그자들이 그걸 잡느라고 정신없는 사이에 스텔스기들이 쫙 들어가서 쫙으로 때리는 겁니다. 이 훈련에서 하나 빠진 거는 공중급유기가 뜨지 않았고 경보기가 뜨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이 떠서 지켜봐줬으면 도와줬으면 평양 때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자, 이런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에는 우리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하고 주한미군이 에이타킴스를 발사했고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 같은 증세를 보이고 있다. 어제 설명했고 또 북한이 다장한 미사일을 실사격하고 있는 데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전혀 밀리지 않고 간다는 겁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니까 이렇게 세상이 달라집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서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라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을 가리켜 남조선은 특등머저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안보정책을 총괄했던 사람은 우리 문 대통령을 가리켜서 스키초프레니아, 정신병자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문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단어죠. 그 사람이 윤석열로 바뀌니까 이렇게 대응합니다. 우리 공군, 우리 육군, 우리 해군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워낙 지도자가 유약하고 벌벌 기는 사람이 있을 때는 끌려가지만 또 이렇게 바뀌니까 이런 모습 보입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북한은 치킨 게임에 들어갑니다. 우리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강단 있게 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을 꺾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꺾지 못하면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편대군 공격 연습했다. B-61 핵탄두와 JDAM 최대 88 투하 가능한 훈련을 했다. 이건 물론 과장된 설명입니다. 이렇게 실전에서는 하지 않겠죠. 예비부대를 남겨놔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오키나와에 있는 이와쿠니에 있는 미 해병대가 F-35B까지 참여하고 그 다음에 지금 괌이나 이쪽으로 지금 미 공군이 F-22 추가 배치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같이 들어온다면 80발이 넘어갈 수도 있죠. JDAM이든 B-61이든 투하할 수 있는 작전을 연습했다. 설명드린 겁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스라엘 총리를 참고하라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 방송 보고 하는 건 아니겠죠. 단호하게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통령 한번 성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